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서 뭐 딱히 할 말이 없군. 정말이지. 아주 정말 엄청나게 까다로워. 잠시만 기다려라. 세팅 다 해놨는데 화가 난다. 아무래도 녀석의 방송이란 녀석의 프리셋을 가져와야 해. 아니다. 일일이 하나씩 넣으면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오류인지 모르겠군. 방송이 안 된다니. 뭐 아무튼 오랜만이다. 뭐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걸린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내봐야겠군. 하여간에 방송을 안 해서 서버 할당을 안 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 다음에 게릴라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지. 어이가 없다.
뭐 아쉽게 됐다. 내 존재를 모르는 그 녀석의 배는 황당하겠군. 전부가 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은데 말이야. 뭐 그러려니 해라. 애초에 볼 녀석들만 보는 방송이라 생각한다. 나나 그 녀석이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을 해봤자다. 굳이 다른 들켰네? 뭐 아무튼 오늘은 시간이 조금 조급해가지고 많은 걸 준비는 못하고 그저 괴이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집중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뭐 오늘은 맛보기고 나 싶지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는 건 정보가 한정적이라 여러 가지 책들을 고서를 조금 살펴봤다만 역시나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따위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서 괴이란 사실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세계를 가정하자면 말이야. 허나 영적인 기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상현상이라든가 기이한 일이라든가 확실히 겪은 적은 있다. 내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확정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던가 그런 적은 없군. 존재한다 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거 자체를. 물론 내가 있던 세계는 다르지만 이쪽의 세계는 경계선이 흐릿한 느낌이야. 뭐 토속신앙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무당에게 듣기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는 것이라고 하더군. 그거 자체가 우리 쪽에 우리 세계의 것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한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없다고 믿게 되면 결국 그 존재 자체가 정보가 사라지고 입소문이 사라지고 그 설화가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되면서 소멸하거든. 이전에는 하쿠모노가타리라던가 일본의 요괴 문화 중에 잠시 책을 좀 봐야 돼서 말이야.
뭐 일단 잡설은 넘어가고 딱히 준비한 건 없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나? 아무래도 영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현상, 미스테리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지. 너희들의 세계에는 경계선이 매우 흐릿하니까 말이다. 내가 있던 세계에서는 밥 먹듯이 보던 것들이었지만 귀신을 못 보지만 귀신을 믿는다. 어째서 믿지? 믿는 이유라도 있나? 폴더가이스트 현상이라. 그렇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폴더가이스트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있다고 확신하게 되지. 하지만 확신을 해봤자 결국에는 궁금증만 커질 뿐이야. 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영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튀인 사람이 있다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 어떻게 믿겠나? 이런 신비라고는 하나 없는 세상에서. 현재는 이 세계는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 존재한다면은 발견이 되지 않을 리가 없지. 반쯤은 장난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직접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주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뭐 재미로 믿는 사람도 있겠고. 뭐 너희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가 이 세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쪽 세계에서는 너무나 괴이라던가 요괴라던가 귀신, 유령 뭐 너무나도 많지. 그렇지만 이곳 어스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솔직히 단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몇 번을 느끼긴 했으나 확실하게 마주한 적은 없었지. 그래서 애매한 거다. 경계가 애매한 느낌이야. 경계선이 가장 애매한 계절이라. 계절은 중요하지 않아. 항상 축시가 중요하다.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간. 그렇지만 이 축시 새벽이다. 대략 오전 1시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죽시가 되면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더니 가장
뭐라고 해야 하나. 나는 근데 이 축시, 이 새벽 1시에서 이 2시 반까지의 사이가 솔직히 말해서 딱히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저 음기가 강해지는 시간, 그리고 새벽이니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불안감에 뭔가 헛것을 보거나 시간 자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귀신이란 녀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소설을 보면 전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귀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개연성이야. 이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으로는 그런 인과율을 깨고서 어떻게 무슨 현상을 벌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연성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건 내가 느꼈던 건 아침과 점심이었거든. 기억한다. 2019년. 그 당시 내가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였어.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때 아침 9시, 아니 8시 30분쯤이었다. 이 아침 8시 30분쯤에 갑자기 도어락이 울리면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거다. 나는 그래서 친구 녀석이 놀러 왔나 싶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지. 근데 이게 열리면은 친구라면 원래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잖아.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또 도어락이 울리더니 열렸습니다가 시작되는 거다. 그게 3번이 반복이 됐다. 두 번째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 그래서 문을 열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가 굉장히 길었거든. 벨티를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 내가 첫 번째 느낀 이상현상인데 나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세계, 이 어스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싶어서 경비실에 가서 한번 CCTV를 돌려봤지.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만 잘려있더군 CCTV가.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어. 일주일 후였나. 내가 12층에 살았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데 3층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혼자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느꼈지. 이거는 뭔가 기이하군. 허나 아다리가 그렇게 맞을 순 없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렇게 또 바깥에서 누른다고 안쪽에서 불이 들어오진 않는다.
이 정도 가지고 추측하기는 어렵지. 허나 결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세 번째 상황이다. 내가 꿈을 별로 꾸지 않는데 말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꿈속에서 나의 집은 다락방이었거든. 다락방이 있고 잠금이 3중으로 돼 있었지. 근데 그 여자가 벨을 눌렀을 때 인터폰으로 봤을 때는 잠금 문 중 2개가 해제돼 있었고 마지막 문이 안 열려서 나한테 호출한 거더군. 나한테 그러더군. A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나는 그 여자가 말하길 A라는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꿈속에서 나도 인지를 못해서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 근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다락방에 꼬맹이들이 몇 명 있었거든. 근데 그 녀석들이 내려와가지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울먹이는 거야. 그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인터폰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여자의 뒤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2명이 있더군.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 꿈속에서. 그런데 신고를 하자마자 여자가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열란 말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문을 엄청 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냐 하면서 보여주는데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갑자기 한글에서 중국어로 찌르륵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왠진 모르겠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어. A라는 녀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거 나 아니다. 문 열어주지 마라. 라고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꿈이 깼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꿈이 조금 묘하다 싶어가지고 그 A라는 녀석한테 전화를 걸어봤지. 근데 전화를 걸자마자 A라는 녀석이 나한테 그러는 거다. 지안아, 나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네 전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을 안 열어줬더니 문이 터지게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들어오려고 해서 몸으로 막다가 너희 전화가 와서 깼다는 거야. 그때 느꼈지. 예산 일이 아니군. 나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내가 있던 세계에 이 파라에 대한 신체였더라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했을 텐데 이 어스에 와서 영적인 건 보이지도 않는 일반인의 육체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의 집에 이제 지인 녀석들이 놀러 왔다. 그 당시에 연줄이 있어서 알게 된 녀석들. 그 녀석들을 B, C, D라고 하겠다. B와 C와 D가 이제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다가 이제 C가 잠이 들었다. 근데 C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이 든 상태で나한테 그러는 거야. 잠꼬대로 지안님 장롱이 이상해요. 지안님 장롱이 이상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D라는 녀석이 이제 C를 깨워서 형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더군. 그래서 이 C라는 녀석이랑 D라는 녀석이 가고 B라는 녀석이 남았어. 이제 B라는 녀석이랑 이제 둘이서 이제 지루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B가 이제 침대에서 잠이 들고 난 이제 할 걸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문득 그런 거 있지 않나? 직감. 여기서 무얼 해야 한다라는 직감 말이다. 가끔씩 쎄한 거. 나는 B라는 녀석을 깨워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어. 그래서 녀석을 깨웠더니 하더니 이제 일어나더군. 녀석은 뭐에 홀린 듯이 멍해 보였어. 그래서 이제 B 녀석이 나한테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야기를 했지. B가 그러더군.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충전기를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를 이제 꼽아서 이제 충전을 하려고 침대 아래를 이제 충전기를 꼽으려고 침대 아래에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몸이 뭔가를 어떤 여자가 자기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그 순간 몸이 멈췄다더군. 몸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그때 내가 깨웠다고 하더군. 뭐 그 일이 있고 나서 장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허나 내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몇 년 알고 지낸 이 무당 할머니에게 물어봤지. 이런 일이 있는데 조언을 받고 싶다. 장롱에 가위를 양쪽에 걸러더군. 이 가위 두 개를 장롱에 걸어놓은 두라더군. 이유는 딱히 궁금하지 않아서 안 물어봤다만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딱히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난 뭔가 헛것을 본 적도 가위를 눌린 적도 그저 딱히 이상현상만 있었을 뿐. 근데 우리 집에서 얹혀 살던 그 B라는 녀석이 내가 없을 때면 항상 가위를 눌리질 않나. 집을 비우고 녀석이 혼자 있는데 형광등이 혼자 깜빡거리질 않나. 가위를 눌려서 이상한 것을 보지 않나. 뭐 그러더군.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이사를 했지. 딱히 터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집 자체가 이상했어. 왜냐하면은 우편을 열어보면 말이다.
네다섯 개의 이름이 다른 우편물이, 명의가 다른 우편물이 네다섯 개가 쌓여 있었어. 처음부터. 전입신고도 안 하고 바로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 집이 좀 쌌거든. 자, 이제 내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눈치챈 사람 있나? 후리 하나. 눈치를 챘는가? 내가 왜 개연성을 말하고 이걸 말했는지. 눈치채지 못했나? 문이 세 개다. 첫 번째, 문이 세 개인데 두 개가 이미 열려 있었잖아. 녀석은 두 개를 이미 연 거였어. 어떻게냐고? 그 도어락 오류로 인해서 내가 문을 열었잖아. 그래서 꿈에서 문이 열려 있던 거야. 그런데 허락받지 않은 녀석은, 귀신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오거든. 그래서 꿈속에서 나를 속여서 들어오려고 했던 거다. 나를 속여서 들어오려고 했던 거야. 귀신은 허락을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꿈속에서 지인인 척 사람을 속여서 들어오려고 하지. 그리고 눈치 못 챘나? 두 번째, 녀석은 이미 집에 들어왔지만 나를 노릴 수가 없어서 그 B라는 녀석을 계속 괴롭힌 거야. 그 녀석한테 반쯤 붙어 있던 거지. 내가 그걸 느낀 게, C라는 녀석이 장롱이 이상해요라면서 잠꼬대를 했잖아. 근데 그 C라는 녀석 말이야, 개 눈깔이다. 뭐 반쯤 맞다. 이 개 눈깔. 개가 귀신을 보잖냐. 그러니까 녀석이 귀신을 본다 라기보다는, 녀석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뤄지면 항상 잠꼬대로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말하고 탈출하더군. 녀석이 나한테 나중에 그러더군. 지아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장롱에서 뭔가 검은 물체가 나와서 침대 아래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D를 데리고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그래, 녀석이 장롱에서 나와서 침대 아래로 내려가서 B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걸 내가 막은 거야. 재밌었나? 뭐 이 정도로 확실하다고 말할 순 없지. 물론 나는 그런 걸 겪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세계에 그런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뭐 인지는 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지. 내가 말한 게 허구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다들 한 번씩 어깨를 털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군. 이야기를 들은 녀석의 머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헛것을 본다던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아. 사짜 녀석이 나한테 그러더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야. 실제로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방송이니까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만.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인과율을 어긋내지 않고 인간에게 간접적이지 않지만 무언가 정신적으로 해를 끼쳐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것이 이 지구에 있는 귀신, 즉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사람에게 뭔가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인과율을 어겨서라도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지. 다음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야. (2023년이었나) 얼마 되지 않았지. 어스에 오고 나서 어느 정도 나름 꽤 내가 챙겨주던 여동생 같은 녀석이 있었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했기에. 근데 어느 날 그 녀석이 꿈에 나오더군. 왠지 모르겠지만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고 녀석과 녀석의 지인 그렇게 해서 만났지. 그렇게 술 한잔을 하더니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살던 집은 원래 나름 부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홀린 듯이 어느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 들어감과 동시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지 않나. 사업이란 사업은 다 망하지 않나. 그러고 나서 들인 새엄마는 자신을 괴롭히고 새언니는 자신을 괴롭히고 정말 우울한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 근데 녀석이 그 여동생을 A라고 하겠다. 그 A가 친한 언니가 하나 있었다. 아파트 마주편에 있던 언니야.
근데 그 언니가 개눈깔이다. 영안이 트였다는 거야. 그 여자는 정말 영안이 트여서 귀신을 보는 여자였다. 그걸 B라고 하겠다. 이 A가 그 B라는 여자가 다음날에 갑자기 A를 불러가지고 이런 어깨 한 번씩 털거라. 느낌이 쎄해서 말이야. 아무튼 B가 A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 팔찌를 껴보라고. 이 팔찌인지 반지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염주 같은 걸 이제 그 A에게 끼워줬는데 그 팔찌가 끼니까 어긋나가지고 이제 조금 깨진 거다. 그걸 보더니 B가 심각한 표정으로 너 어제 새벽에 뭐 했어? 라고 하는 거야. 잤다고 했지. 근데 이제 A랑 B랑 아파트 건너편 베란다 마주편에 집에 살거든 B가. 근데 B가 이 베란다 잠깐만 말하지 말라는데. 뭐 무시하고 말하겠다. 이 B가 새벽 2시 정도에 베란다 반대편에 그림자 인형을 보고서 야, 너 왜 앉아? 이러면서 손을 흔들었다더군. 근데 그 A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베란다에서 이상현상을 했다더군. 이제 B는 눈치를 챈 거지. 그게 A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걸. 그래서 B가 A의 집에 한번 가봤다. A가 B를 데리고 집 문을 여는데 집 문을 연 순간 새엄마가 A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 지금 뭐하다 이제 와 라고 했다더군. 근데 갑자기 B가 비명을 지르면서 엄청나게 도망갔다더군. 그래서 A는 대체 이게 뭔지 싶어서 B를 따라가서 물어봤지. 근데 B가 이제 숨을 헐떡이더니 진정시키고서 말하기를 문을 열자마자 복도에서 너희 엄마 아래에 애기가 탯줄이 있는 상태의 아기가 미친듯이 자기 쪽으로 기어왔다더군. 엄청난 속도로. 저 나중에 들었는데 이 새엄마라는 사람이 원래 낙태를 했다더군. 아무튼 A의 가정사를 그렇게 좀 듣고 자라온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살면서 계속 안 풀리고 아버지는 점점 이상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간 다음에 새엄마랑 이제 헤어지고 그 순간부터 다른 집으로 이사한부터 계속 잘 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 저주받은 집이 그리워진다는 거야. 그 A가 계속 자꾸 돌아오라는 듯이 너무 그립대. 거기서 살았을 때는 정말 굉장히 끔찍했는데 미화돼가지고 너무 그립고 다시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나한테 털어놓더군.
나는 예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닫고 녀석이랑 날을 잡고서 다음 주쯤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다음 주에 이 내가 그 몇 년간 알던 무당 할머니한테 이 A라는 녀석을 끌고 왔어. 끌고 가니까 무당 할머니가 그러더군. 애야, 너 정말 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이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 내 팔자다. 무당 팔자라는 거야, A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A가 말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제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이걸 뭐라 풀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아무튼 A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더니 그러더군. 너 죽을라고 했지. 그러더니 A가 갑자기 우는 거야. 사실 내가 전화를 하려던 날 죽을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온 연락이니까 한 번쯤 만나고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거야, A가. 그러니까 날 보고서 죽을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무당 할머니한테 끌고 간 거지. 그러더니 이제 너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오더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A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맞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와서 안쓰러운 듯이 저를 보고 지붕 위에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원래는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있던 거라고. 그런데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해. 네가 지금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래.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예전이라. 뭔가 이상한 녀석이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너 최근에 뭔가 쎄했다던가 그런 녀석 없냐 하니까 A가 전남친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남친 이름을 이제 적고서 염주를 흔들더니 죽었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A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부러 말 안 했는데 맞아요, 이제 헤어지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자살을 했다고, 전남친이. 그러면서 이제 녀석의 그 생일을 읊어보라고 하더니 한 번 더 염주를 흔드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 할머니의 눈빛이 바뀌면서 엄청 화난 듯이 맞네, 이 새끼네. 이 새끼가 옆에서 죽어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러지 이러면서 원래 신내림을 받으려고 그래, 신내림을 받으려고 신내림을 만약에 받았으면은 할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이 새끼가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러는 거야. 그래, 자살귀다. 목적 없이 계속 주변 사람들을 자살시키는, 천도제를 못 지내는, 천도로 못 가서 천도제를 지내야만 이승을 이 구천으로 갈 수 있는 그 녀석. 그러니까 그거다. 이 전남친이라는 그 자살귀가 혼자 죽으니까 외로우니까 얘라도 데려오려고 옆에서 죽어라를 계속 하면서 애를 계속 죽여서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이 A가 말하는데 말하고서 그 할머니가 전 남친은 언제 죽었냐? 말하니까 갑자기 A가 소름 끼쳐 하면서 전 남친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군. 너 지켜주려고 가셨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거네 라고. 아무튼 정확하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A는 결국에는 이제 누름굿이라는 걸 이제 하기로 하고 누름굿을 하는 2주 정도 기다리는데 A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껌뻑껌뻑거리면서 갑자기 전등이 꺼지질 않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말했다. 당연히 마지막 발버둥이니까 조심해라. 바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날이 되고 누름굿을 하는 날이 됐어. 이제 A랑 나는 이 산 속에 이 시골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 누름굿을 하는데 이 A한테 한복을 입히고 할머니가 원하는 걸 하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도사님이 주문을 뭐 외우고 뭐 외우면서 이제 괭가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할머니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러니까 갑자기 A가 뭔가 그 염주 같은 걸 들고서 춤을 추더니 갑자기 뭐라고 이제 막 계속 뱉는 거야. 여기 있는 보조 CC는 여름에 차 조심하시고 뭐 그러니까 거의 그게 반예언 수준으로 이게 계속 말하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말해주고 계신다면서. A도 엄청 놀랐다고요. 아무튼 성공적으로 누름굿을 하고 나서 A는 그 이후로는 자살 생각이라는 게 안 들었다더군.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내 기억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대부분을 스킵했는데 좀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나중에 그 A라는 녀석에게 조금 물어봐서 좀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한번 좀 딥하게 풀어주는 거 하겠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자살귀라는 녀석은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자살시킨다. 구천을 계속 떠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불을 못하는 거야. 계속 이승에 남아서 자신이 자살했던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다. 자신이 죽었던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주변인을 외로우니까 자신의 주변인을 죽여서 데려오는 거야. 아무튼 천도제를 해야만 뭐 구천을 떠날 수 있다던가 하는데 잘 모르겠군. 근데 이게 말하면서 말이야. 아직도 녀석이 떠도는 것 같아. 말을 하는데 계속 어깨가 그 직감이 오더군. 말하면서 소름이 돋는 거지.
뭐 하나, 너희들은 걱정 마라. 내가 지켜주마. 뭐 웬만한 잡기 정도면 기합 정도로 날려버리면 되지. 그나저나 조금 걱정되는데 하나. 들으면서 조금 쎄한다든가 소름이 끼치다든가 어깨가 무겁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말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을 겪은 녀석들이 많아서 말이야. 머리가 아프다고? 너 기가 약한 거다.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받은 거야. 원래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면 좋지 않다. 듣는 것만으로도 기가 약한 사람은 조금 머리가 아파온다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뭐 방송으로 이제 통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신기하군. 없다고 믿어라.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알겠나?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재밌다면 카페에다가 좀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테니까 자신이 직접 겪었던 기묘한 일이라던가 이상현상들을 적어주면 우리가 읽어주도록 하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살 붙이고 픽션 정도는 재미로 좋지. 근데 놀라운 건 말이야, 하나. 그리고 호리. 내가 지금까지 말한 괴담 중에 살을 붙인 건 없다. 전부 직접 있었던 일이야. 살을 붙이지 않았기에 결말이 완벽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기억이 흐릿해서 못 말한 게 더 많다. 후일담이란 게 딱히 없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그 여자는
엄청 건강하게 지냈고 나는 딱히 아무 일 없고 그 집을 떠나고 나서는 그래 그 집까지 쫓아왔었지. 정확하게는 그 B라는 녀석한테 나랑 그 녀석이랑 반동거래 했었거든. 그 B라는 녀석이랑 그 동생이랑 여동생 말고 그 남자 동생 그 아래에 이제 가위 눌렸던 애. 그 녀석이 굉장히 이상현상을 많이 겪었지. 근데 녀석은 나름 기가 강한 녀석이었거든. 근데 그런 녀석이 그런 걸 볼 정도였으면 대체 얼마나 강한 녀석이었을지. 이 작은 방에서 이제 자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니 이상한 검은색 형상을 봤다고 하질 않나. 현관등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뭐 그러지 않나. 문 열길래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질 않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겪었지. 나는 근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 모르겠다. 아마 녀석한테 잠깐 붙었던 것 같아. 근데 녀석도 기가 센 편이거든. 공포 영화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덤덤하게 보고 공포의 집, 귀신의 집 같은 걸 가도 아무런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겁이라는 게 없는 녀석인데 녀석이 겁에 질렸었다. 일단 잠시 손 좀 닦고 오마. 근데 하나 조금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마디만 하마. 오늘 밤 좀 꿈자리가 내가 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 직접 말하는 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 오늘 꿈자리가 좀 사나울 것 같군. 빈약한 육체다 정말. 아. 재밌었나? 아무튼 초자연 현상이라든가 귀신, 영적인 존재가 단언컨대 있다라고는 말 못한다. 허나 나는 조금 경계가 흐릿하다고 확신한다. 내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직접 겪었고. 이 세계에도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이 간섭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뭐 아무래도 이쪽 세계에는 영적이라던가 딱히
너희 세계랑 우리 세계랑 다른 점은 우리 세계는 완벽하게 괴이, 요괴, 완벽하게 실존하고 이 세계는 없다 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 세계는 뭔가 반쪽짜리다. 완벽하게 반쪽짜리다. 정신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기가 약한 녀석에겐 더욱더 말이야. 뭐 너희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군. 카페에다가 카테고리를 조만간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주거라. 나 이거 머리가 좀 아파서 안 되겠군.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겠어. 풀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버려서 조금 타격이 온 모양이야. 좀 쉬어야겠다. 어깨 털고 자라, 하나. 오늘 밤은 꿈자리가 사나울 것 같군. 좋은 밤 되라, 하나. 가보도록 하겠다.